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기도 했죠. 저도 역시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삼청동 정수아트센터에서 인사동으로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도 없으면서 달력과 인력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를 많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인사동에 와가지고요, 낮에는 정수갤러리, 밤에는 드링크 갤러리로 해서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바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낮에 전시작가 지원 따고 후원도 한다고 했는데, 세상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요즘은 방송보다는 쇼츠를 즐겨 하다 보니 짧고 간단한 방송에 나날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333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좋아요와 구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나은 미술만평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2025년과 2026년에 대한 미술시장에 대한 좀 과감한 진단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제가 미술시장 진단을 12월 달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시대 변화와 미술시장의 격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나라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원래 25년 중간쯤에 6월 초에 미술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이었죠. 제가 미술시장 진단한 게요. 그때 그랬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인공지능이 활성화될 것이고, 아트페어는 확장되었다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이 아트페어의 난무 속에 온갖 흥망성쇠가 뒤이을 것이라고 예견했었지요. 여기에다가 원금 보장형 미술품 거래 시장은 폭삭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잘난 척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형 아트페어의 세락은 예정된 수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요, 예술을 파는 아트페어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 변질된 것이 그 전조의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아트페어가 미술품을 장사하는 곳이 분명합니다만, 물건 파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예술을 파는 시장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트페어가 서서히 식어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 애호인들은요, 온갖 호텔 아트페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요, 여기서 본 그림 저기 같고 저기 보면 똑같고, 여기 실망감과 피로감이 누적되어서요, 더 이상 아트페어 현장을 찾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작품의 질적 저하가 만연합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인 판매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 인사치레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원, 20만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예술 시장이 아니라 물건 시장이고, 신인 작가들, 초보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대거 등장을 하니까 지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100만원, 200만원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애호인들이 가지 않으니 예술품은 점점 하락하고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 자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2, 3년 지속되다 보니까요, 키아프와 화랑미술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지성인들의 지적 예술적 허기와 허영기가 몹시 배가 고픕니다. 많이 배가 골아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허기가 집니다. 예술적 허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각기 다른 예술을 지향하지만 다른 이질적 상대를 통해서 예술의 감흥을 감흥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예술 취향이 선명하지만 타인의 선명성을 적극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트페어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좀 단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갑니다.
다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자극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작년이었었는가요?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잡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옴니보 현상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 대한 예술인들의 미적응이라는 거죠. 집단지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들은요, 좋은 작품이 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요, 그럴듯한 작품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생각을 약올리거나 마음에 닿는 예술품을 그리워합니다. 지난 쇼츠에 말씀드렸죠. 마음에 닿는다는 것은 관념적이라고 말씀드려 있었습니다. 관념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뭐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가지고 진단해보면 앞으로 이 미술시장 진단 몇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2025년 올 하반기 이후가 되면 팔기 위한 장사 전시보다는 팔리지 않다 할지라도 보여주기 위한 예술 발표회 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전이 아니라 예술가 자신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서 브랜드 확장을 위한 전시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요, 미술시장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게 예년부터 있어 왔었죠. 뭐 10년 전부터 온라인 시장이 된다 그랬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아마 그게 더 강화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술가에 대한 브랜드가 확장되고 확충되면요, 굳이 오프라인에서 그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작가 예술 작품 이렇게 여기 사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트페어의 하락과 맞물리는 현상입니다. 아트페어 가지 않아도 그들의 예술품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술 발표 장이 늘어나는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브랜드 획득이 상당히 절실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암호화폐의 미술시장 진입입니다. 이 또한 예년부터 있어 왔죠.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원금 보장형 아트 펀드가 거의 전멸했죠. 돌려막기 첫 번째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새로운 현금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요, 구매했던 작품들의 리세일이 장기화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그림을 사놨다가 이거 되팔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많이 비싼 것들은요, 즉시 팔리죠. 지금 현재도 2억, 3억짜리는 거래되기도 합니다만, 좀 주춤하기도 해도 늘 거래가 되기는 합니다. 새로운 그림에 대한 리세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미술품 거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온라인 사회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의 미술품 거래는요, 대지 저금통과 비슷합니다. 내가 놓았다가 내가 빼면 되니까요. 이미지 NFT가 아니라 실물이 담보되는 NFT가 발행되고 활성화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예술가의 등장이 보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거든요. 그것이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술 인정을 합니다. 제작 관계나 제작 방법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길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세상은요, 잘 돌아갑니다. 여전히 잘 갑니다. 예술이 어떠하고 저떠하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미술시장의 양적 팽창은 당연히 다가오는 시대적 조리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그렇게 잘 나가던 젊은 예술가들, 많은 화가님들, 300여 명의 몇 억씩 팔던 사람들, 이들의 암울하고 기나긴 터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지금부터 버티는 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남습니다. 적자 생존이며 승자 독식의 사회에 진입합니다. 지금은 버릴 수 없죠.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다시 마음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고, 어느 누구는 지나갔던 부귀 영화를 잊지 못해 본인이 여전히 강자인 줄 알면서 작업 활동을 하겠죠. 미래는요, 시간과 역사가 항상 승리합니다. 시간과 역사는 기다리면 되거든요. 버티는 이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신인에게는 존버의 시기이며 중년에게는 다시 맞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건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며 작품보다는 예술가가 우선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인들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버텨나왔던 그 인고의 시간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마케팅에 나서게 되면요, 브랜드 확충이 신인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고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현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